팔란티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다가왔습니다. 정말 빠르죠. 와, 인생 정말 빠르네. 정말 빠릅니다. 자, 다음 주 11월 2일이면 목요일이네요. 팔란티오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저희 팔란티오 영상 좋아요 꾹꾹 좀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테슬라처럼 제가 매일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조회수보다는 좋아요가 좀 부족해. 그래도 여러분 팔란티오 아니면 미주노 아닙니까? 팔란티오는 미주노 아닙니까? 자, 멤버십도 가입해 주면 정말 좋고,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끝났던 진도준이 됐으면 참 좋겠다. 미래에서 올 수 있으면 팔란티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자,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죠. 자, 팔란티어와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테슬라 때도 그렇지만 이제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 미주노를 왜 맨날 저렇게 지수랑 비교하나?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식 투자의 포인트인데요. 지수보다 잘 가는 녀석이 상승이고 지수보다 못 가는 녀석이 하락이라 보시면 돼요. 지수보다. 근데 그 지수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다우 종목을 하느라고 저희 영상 들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종목에 따라 틀린데 이 종목에 속해 있는 이제 나스닥, S&P 같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1년 동안 세 종목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오렌지 컬러가 팔란티어거든요. 자, 여기. 자, 이 영상은 참고로 멤버십 영상으로 2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는 1부예요. 1부. 치사해요, 팀장님.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눌러주시든지 테슬라처럼 멤버십도 정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이 가입해 주시면 땡큐지. 자, 보시면 자, 작년 12월까지는 상당히 팔라니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지수보다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5월 중순, 뭐 6월 초, 6월 정도, 5월 중순이 아니네요. 그렇죠. 6월이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지수를 넘게 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6개월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제 6개월 거로 딱 돌아보면, 자, 제가 1년치부터 하루치까지 했어요. 자, 좀 전에 이제 1년치에서 이렇게 딱 돌파했던 구간이 요쯤이었잖아요. 그렇죠? 변함없이 S&P와 나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달치거든요. 자, 한 달치를 보면, 자, 지금이죠. 금요일까지 9월부터 점점 간격을 벌리더니 꺾이는 걸 보게 돼요. 간격을 벌리더니 꺾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 5일 동안, 지난 한 주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팔라니 모습은 심지어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보다 더 밑으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이 결정적이었죠. 금요일은 처음 이 차트의 처음과는 다르게 완전 밑에서 놀고 있는,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골로 가는 반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몇 장의 차트를 보여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유가 뭘까요? 팔라니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훅 빠진, 이 광고 너무 뜬다. 그렇죠? 좀 심하다. 한 번씩 딱 눌러주고 스탑, 스탑, 스탑. 잘 가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수혜주였어요, 팔라니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 사람들도 봐도 이렇게 쇠복이 많은, 쇠복이라고 해야 되나? 쇠복 많은 사람들 있죠. 뭔가 참 운빨이 좋은, 당구로 치면 이 운빨. 팔라니가 좀 그래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그 때문에 얘기하고 막 그냥 막. 기본적으로 물론 팔란티어는 미국의 뭐 육군, CIA, FBI 얘네들한테 수입 계약이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는 건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뭔가, 그렇죠? 굉장히 그런 빅데이터가 요즘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쟁 수혜주에 대한 이제 그 호재빨이 빠지면서, 그리고 지수가 막 오르고 금리가 막 5%까지 오르니까 소형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통상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번에 넷플릭스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라니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흐르면 왜 흘렀는지를 항상 보여주는 게 참 많았죠. 대표적인 게 구글이었죠. 구글. 한번 볼까요? 자, 구글 모습 보면 와 대박이죠. 물론 이제 발표 직전에 조금 오른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곧 이게 꺾인 추세가 꺾이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어.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 자꾸 이렇게 내피셜 방송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 저는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캔들의 빠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매도 거래량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튜브가 좀 편한 것 같긴 해.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뿌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드디어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EPS TTM이 마이너스 0.02.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2년 전부터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얘랑 다큐사인. 다큐사인은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팔라니가 기존에 지금 상장되는 종목들 가운데 가장 S&P 지수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자 이제 팔란티어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날아갈 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럼 월가의 리포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황소와 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자, 월가의 애널들도 보십시오. 스트롱 바이 2개, 스트롱 셀 4개. 좀 더 세네요. 좀 세죠? 그렇죠? 녹색보다. 홀드가 8개입니다. 셀이 3개고. 좀 더 밑에 쪽에 가깝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팔란티어는 사야 된다. 자, 불을 이야기하는 황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S&P 500. 여기 보이세요? 그다음 S&P 500 보이세요? 요거 좀 제가 조금 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똑같이 이들도 S&P 500이 곧 결정이 되는 거에 된. 그래서 불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3명의 리포트가 다 S&P 500입니다. 그 다음에 베어를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성장성이 충분히 그로스 포텐셜은 알겠는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 매출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방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는 게 뭐죠? 예. 내부자들끼리 나눠 먹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내부자들끼리 나눠 처먹는 것들.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그게 여전히 이제 팔란티어의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거죠.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이거 참 이제 팔라니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언젠가는 S&P 500에 편입이 되겠지만 편입됐다가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하죠. 아직도 비싸다 이거예요. 얘네 보통 이제 한 9불 정도 얘기하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요 정도만 봐도 윤곽이 조금 드러나지 않나요? 어떤 윤곽이요? 팔란티어에 좋게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빼놓지 않고 있는 게 S&P 500 지수 편입인데 자, S&P 편입이 미안한 얘기지만 팔란티어 실적 발표 바로 앞에 땅 하고 발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 언제 발표할지 모르죠. 대략 추측하기만 하죠. S&P 500 지수의 글로벌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반반인데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소의 근거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분위기. 최근에 금리 5% 전쟁. 근데 전쟁 수혜주긴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두 번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 그 3주 전에 하마스 전쟁 때
그게 이번에 지상군 투입 그렇게 연속하기는 쉽지가 않고 뭐 막말로 이스라엘이 팔란티어와 손잡고 하마스를 박멸하는데 정말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최첨단의 뭔가를 보여줬다. 어? 얘네 옛날에 그 잡았잖아. 알카에다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미 팔란티어의 그것도 호재가 좀 약한 편이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상황 안 좋아지고 금리 오르고 기술주들 못 가고 나스닥 못 가고 한 가지 더 팔란티어에 저는 영향을 미칠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팀장님, 팔라니와 애플은 상관이 없는데 왜 뜬금없이 애플인가요? 팔라니와 애플은 상관이 없지만 애플은 시가총액 1위인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애플이 실적이 잘못 나와 버리면 어지간히 나왔는데 시장이 외면해 버리면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피바다로 받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다음 장세도 푹 꺼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후에 올려드리게 될 다음 주 시장 추세 예측에서도 결국 이번에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도 저는 애플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지면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이 되면서 지난번 아마존처럼 그러면 팔라니의 주가가 좀 미디움 정도로 나와도 시장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테슬라의 모습처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멤버십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